그런 이제 방으로 만들어 놓으면 객단가는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3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완전 무인화가 되어 있고, 들어오면 이 영무원이 이제 인사합니다. 원래 모텔들도 이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 오늘도 벌써 여기 만실됐어요. 우리 빨리 보고 나가야 돼요. 사실 그리고 저희 대표님이 밖으로 도는 게 더 편하고 좋습니다. 제가 없다고 좋다 했나요? 무서워요. 편집이 되면 다 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유, 죄송합니다. 네네네. 아, 바로 찍는 건가요? 쉽지 않네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숙박 전문 시공사 스페이스 플래닝을 경영하고 있는 정석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스타일이 네. 너무 멋있으세요. 아, 저 PD님이 더 멋있으십니다. 네. 평소에도 이렇게 양복 입고 일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주로 양복을 입어요. 저의 역할은 밖에 나가서 좋은 일들을 많이 가져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항상 좀 정돈되고 깔끔한 모습으로 만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양복을 입고 다닙니다. 오늘 일정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은 저희가 지금 전국에 60개 정도 호텔을 동시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가까운 좀 건대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장을 한번 가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쪽으로 넘어가서 호텔을 어떤 식으로 완성해 놨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동시에 진행하시는 네, 동시에 60개를 만들고 있어요. 공사를 60개 중에 지금 40개 정도를 공사를 하고 있고 20개 정도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저희가 25명 정도 돼요. 지금 그러면 네. 그 인원으로 40개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일하세요? 제가 하루에 한 5시간 자거든요. 근데 자는 시간 빼고는 다 일하고 있고, 진짜 고맙게도 지금 회사 재밌게 막 하고 있으니까 저희 이제 직원분들도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야근을 하는 경우도 지금은 많이 있죠. 이동 바로 하실까요? 네. 그 하루에 5시간밖에 안 주무시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루틴이 있어요. 저는 일이 끝나잖아요. 그럼 새벽에 항상 사우나를 가는 게 루틴이에요. 매일 밤에 사우나 가서 몸을 좀 풀어놓으면 이제 그 다음날이 좀 가벼워지죠. 저 같으면 사우나 시간에 잘 것 같은데. 그쵸. 일정이 너무 많아서 네네. 또 제가 6시에 학교를 가야 돼요.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어가지고. 대학원이요? 네. 혹시 어떤 거 배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호텔 경영이요. 원래 저는 경영학과 출신이고 저희가 숙박 전문 시공을 하니까 저는 호텔 쪽으로 좀 더 파야겠다, 좀 더 유리하겠다 그래가지고 결정하게 됐어요. 지금 호텔도 시공을 하세요? 하죠. 호텔도 하고 리조트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모텔로 시작하신 거죠? 그렇죠. 원래 신입사원을 야놀자라는 회사에서 시작했어요. 그냥 아무 모텔이나 문 열고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야놀자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야놀자 광고 좀 해주세요 하는 광고 영업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텔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고 모텔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고 이런 이제 회사였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는 뭔가 모텔 사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 신입사원 시절에는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기회의 시장이라고 봤어요. 왜 기회의 시장이냐면 모텔의 건물주분들은 다 저희 부모님 세대잖아요. 연세가 좀 많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들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적으로 계속 모텔이 모텔처럼 리모델링만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상권의 수요가 좀 떨어지거나 옆에 업체가 인테리어 하거나 그럼 바로 이제 경쟁에서 밀려버리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기회였어요. 20대 중반이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 20대 중반이었으니까 만약에 20대 중반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부모님 세대들보다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잘하면 1등도 할 수 있겠다. 사실 지금 야놀자가 좀 커졌잖아요. 엄청 커졌죠. 아깝진 않으세요? 전혀 아깝지 않죠. 지금 뭐 하고 싶은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뭐 아깝다기보다는 굉장히 블루오션인 시장에 제가 발을 담그게 되는 첫 계기가 되는 거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전국에 150개 정도 저희가 바꿨거든요. 길에 갈 때마다 제가 만들어 놓은 모텔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내가 이 시장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구나. 네, 48개죠? 네.
이게 건물이 되게 큰데 네. 몇 평인 거예요? 여기는 9개 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48객실이에요. 이 정도 건물은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 정도 건물은 만드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려요. 건물이 좀 크고 공사 범위도 이번에 좀 많고 하니까 4개월 정도 걸려요. 보통 이제 모텔들은 3개월 정도면 시공이 다 끝나요. 좀 밝은 데로 갈게요. 객실. 네, 객실이 크죠. 이게 지금 방을 두 개 합친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는 방을 2개 합친 거고, 이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최상층이고, 뷰도 되게 괜찮고 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크기의 객실인데, 일반적인 호텔 대비해서 반얀트리 떠올려 보시면 되게 비싸죠. 100만 원도 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변별력을 물을 쓰는 공간을 객실에 잘 넣어놨기 때문이라고 봐요. 반얀트리는 객실 안에 크게 욕조가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는 임팩트가 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별한 날 여기 와서 꼭 묵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크게 욕조가 들어올 거예요. 크게 욕조가 들어오고 스파 호텔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이 방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런 이제 방으로 만들어 놓으면 객단가는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이쪽을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철거된 모텔은 또 처음 들어와 보셨죠? 대부분 모텔이 화장실 포함해서 5평이 제일 많아요. 5평이 되게 작죠. 우리 원룸보다도 훨씬 더 작은 거예요. 근데 그 방 안에서 우리가 효율을 내서 이제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구가 진짜 중요해요. 객실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가구를 하나의 가구 안에 멀티 유즈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기능이 섞인 가구들을 넣어야지만 공간이 좀 더 여유가 생기고 그 동선이 좀 원활해지면서 이 고객의 투숙 경험이 좀 더 좋아지는 거고요. 침대 하나 들어오면 대부분 방 들어오면 침대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모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이 침구의 퀄리티가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시공사 만들 때 침대랑 침구부터 만들었어요. 직접 공장 다 돌아다니면서 침대랑 침구를 만들었고, 좁은 공간에서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이제 기획들도 마무리 단계에는 또 하는 기획이 돼요. 여기 호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장점이에요. 뭐가 장점이냐면, 문 크기 보세요. 엄청 높죠. 네, 문이 보통 이 정도 사이즈잖아요. 이렇게 지금 높게 처음부터 큰 투자가 들어갔었던 그런 이제 호텔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주 호텔에 유리한 또 기존 현장에 남겨야 될 점이라고 봐도 됩니다. 문이 크면 좋은 게 어떤 거 있어요? 훨씬 더 공간이 고급스러워져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간이나 고급 호텔에 가보면 로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층고가 엄청 높을 거예요. 그거랑 같은 이치예요. 뭐가 오고, 내가 오고, TV가 오고. 어떤 거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이 방도 이제 레이아웃 체크하고 있는 거고요. 이 공간이 이제 크게 스파가 들어올 자리예요. 우리가 료칸 갔을 때 보면 침실은 다다미 깔려 있어서 편안하고, 욕실 쪽으로 들어오면은 완전히 큰 욕조가 있으면서 목욕탕 하나를 보유한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물을 쓰는 공간으로 넣게 되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그런 객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라서, 그런 이제 제방 공사가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이 두 개 합쳐지는 거군요. 네. 네, 가보실까요? 네. 네. 근데 그 물을 쓰는 공간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물값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그만큼 객단가도 더 벌어야죠. 그리고 물값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뭘 효율화 시켜야 되냐면, 기존의 모텔들은 보통 보일러 설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온수 탱크를 가열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모텔 공사 설비를 할 때 요즘 캐스케이드 시스템이라는 걸 많이 접목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전체의 수도세가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기획의 묘가 또 필요하긴 한 거죠. 대표님, 그러면 지금 경영 배우셨는데 네. 건축도 지금 배우셨고 뭐 침대도 만드시고 보일러까지 그렇게 해야지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죠.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거는 이것도 제가 뭐 다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 현장 나가서 이제 다 보다 보면은 이런 정보들이 들어와요. 그런 거 보고 실제 전문가 만나서 실제 일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만 일해 보면은 또 그때부터 아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뭐 그렇게 특출난 전문가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이런 호텔의 지하는 처음 내려와 보셨죠?
원래는 뭐 하는 공간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직원 숙소들 있고 기계실 있고 이런 이제 공간들이에요. 이런 데가 사실은 그냥 버려져 있었던 공간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를 조식당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식을 하는 호텔과 조식을 안 하는 호텔은 객단가가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조식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거예요. 버려져 있었던 공간들도 이 호텔의 부대 공간으로 이렇게 한번 인테리어 할 때 만들어 놓냐 안 놓느냐의 차이가 나중에 매출에도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건대 상권 같은 경우는 특히 중소형 숙박업소의 공급이 부족해요. 바로 반경이 1km 이내에서 들여올 수 있는 성수동 상권이 바로 인근에 있고, 저쪽으로 하면 또 군자 상권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권 내에서도 보면 성수에는 또 호텔이 없거든요. 그런 범용적인 이제 타겟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호텔로 기획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동해 보실까요? 네. 네, 모텔은 보통 이렇게 소로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도 4m 도로거든요. 저는 주로 모텔을 할 때 외장에다가 돈을 많이 안 써요. 좁은 데 들어오면 아이레벨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위에는 다 도장으로 하고 하단부는 금속으로 좀 잡는 형태로 예산을 또 절감해야 돼요. 외관 공사할 때는. 네, 여기가 이제 막 공사 중인 현장입니다. 네, 하시죠. 내부가 엄청 작죠? 여기는 몇 년 된 건물이에요? 이거는 1990년도에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7년, 36년 된 거죠. 엄청 오래됐죠. 방이 엄청 작아요. 그쵸? 방이 엄청 작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가구를 어떻게 플랜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서 다다미가 깔려 있고, 이런 판을 열어보면 여기 수납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이제 가운데 판에는 이렇게 다도를 할 수 있는 포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침대 두고 하는 모텔이랑 좀 다르죠. 되게 재밌네요. 아, 잠깐 이거 돌아다니다가 오늘 촬영하러 네네네. 왔어요. 아, 네네.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예. 한 번 더 저희가 확인하고. 아, 네네네. 그래서 인허가 단계 없으면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기는 한데. 네. 통화했는데 성함만 이따 2시쯤 오기로 했어요. 아, 잘 됐네요. 네, 예, 한 번만 체크해 주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진짜 네. 알아야 될 게 네. 한두 개가 아니네요. 아, 그쵸. 많죠. 다 간단한 것들이에요, 근데. 간단한가요? 네, 그럼요. 지금은 어디로 이동하세요? 저 다시 사무실 가서 미팅해야 돼요, 이제. 거제에서 오셨어요. 엄청 멀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오늘 직접 좀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견적 설명 같이 좀 참관하고 그렇게 하려고요. 거제도에서 여기까지 찾아오세요? 또 견적 미팅이나 이렇게 브리핑 받으실 때는 오시기도 하고 저희도 가죠. 저희도 가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감사히 또 와주셔가지고 미팅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사 중에 3D 사진이 이제 멋있게 나왔고, 그다음 브랜딩도 어떻게 보면 지금 고객 경험 컨텐츠도 다 정리가 된 상태라서. 설비도 한번 말씀해주세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잠시만요. 저 마음의 준비 좀. 보고 얘기해야 돼요? 네. 대표님이랑 많이 친하신 것 같던데 어떤 사이세요? 아무래도 처음에 사실 제가 처음 여기 입사했을 때는 회사가 한 6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랑도 소통하는 과정도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막 야근도 많이 하고 밤을 새는 경우도 처음엔 너무 많았어가지고 대표님이랑 막 이렇게 같이 사우나도 다니고 밥도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제 여자친구보다 더 많이 만났고 저희 부모님보다 더 많이 만난 사람이죠, 거의. 잘 해주셨나요? 대표님이? 아니요. 그때 첫 1년은 아무래도 회사도 좀 이렇게 규모가 작았고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업이었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마음적으로 잘해주셨다면은 지금은 이제
다른 이제 물질적으로도 잘해주시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 편이죠. 대표님이 요즘은 사무실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출장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때 6명 있을 때는 우리가 많은 분업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대표님이 많이 관여를 했었어요.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잘 성장을 해서 많은 분업화가 되고 그걸 믿을 수 있는 멤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더 대표님은 세일즈나 이제 밖으로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이라 사실 그리고 저희도 대표님이 밖으로 도는 게 더 편하고 좋습니다. 대표님께 그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꼭.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일단 개요는 짜놨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 하고 계세요? 공간을 어떻게 만들지 판단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찾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4년이라고 얘기해요. 4년? 4년이요? 뒤에 아바타가 있는 것 같은데. 회사가 4년이 안 되지 않았어요? 우리 5년 되잖아. 21, 22, 23, 24, 25 횟수로 5년. 만 4년.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셨는데 숫자에 네. 약하신가요? 아니죠, 아니죠. 저는 이제 좀 정확한 걸 추구해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말을 잘해야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조직이어가지고. 대표님이요? 네, 잘 해주시죠. 항상 저한테 이제 많은 업무적인 기회도 주시고요. 그냥 일 많이 주신다는 거 아닌가요? 네, 일이 많다는 거는 또 좋은 일이죠. 제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또 이렇게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자리에서 안 하시고 왜 여기서 아, 지금 나갈래다가 뭐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많이 바쁘시네요? 네? 안 바쁩니다. 가시죠, 이제. 빨리 저기 영등포랑 당산 현장 또 완성된 데들 거기 좀 보여드릴게요. 네, 방금 직원분이 대표님의 회사에 안 계셔서 좋다고 하던데. 아, 근데 뭐 제가 없으면 좀 편할 수 있죠. 제가 항상 있으면은 막 이것저것 체크하고 뭐 이러니까 아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제가 없다고 좋다 했나요? 회사에 잘 없어서? 무서워요. 아까 저희 직원이 뭐라 그랬어요? 예찬이가 뭐라 그랬어요? 대표님 사랑한다고 아, 진짜요? 전해달라고. 아, 진짜요? 네. 뭐 편집이 되면 다 볼 수 있겠죠? 식사를 차에서 하시네요? 아, 네. 오늘 또 시간이 없으니까 가면서 예, 죄송하지만 드시죠. 오늘은 온도차가 큽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차에서 식사하는 경우 많으세요? 많죠. 차에서 먹을 때 많고 햄버거도 많이 먹고. 새벽까지 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보통 그러면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점심을 네네. 아, 좀 늦었죠. 죄송해요. 제가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도 하면서 일정을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와서 일하고 사우나 가고 집 가는 게 루틴이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호텔 사업이나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주말에 많이 또 미팅 요청을 하세요. 주말에는 그렇게 미팅하고. 정말 일집이시네요. 네. 근데 저 헬스장도 가고. 혹시 하루가 30시간이신가요? 아, 똑같죠. 24시간인데 이렇게 다 쪼개서 쓰면 됩니다, 시간은. 매일 운전 이렇게 하시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죠. 예.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다니시나요? 네, 오늘 이제 서쪽으로 또 가는 일정은 항상 이렇게 올림픽대로가 좀 막혀가지고 이렇게 좀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운전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차 뽑으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쵸. 이제 한 1년이 안 됐죠. 한 8, 9개월 됐나요? 42,000 탔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키 좀. 아, 네. 네. 복도도 꾸며놓으신 거예요? 아, 맞아요. 이게 이제 입실하는 고객들이 책 편하게 빌려갈 수 있고, 책 편하게 빌려갈 수 있고, 여기서 간단하게 스낵바 같은 거 할 수 있고, 이거 뭐냐면 손 마사지기예요. 그래서 마사지기들도 여기서 대여해서 갈 수 있어요. 네, 여기가 이 호텔에서 제일 넓은 객실이에요.
제가 아까 건대에서도 넓은 객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목욕하는 공간 이렇게 넣고 이러면 좋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공간이 이제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는 원래 직원 숙소였어요. 근데 직원 숙소를 이런 식으로 바꿔 놓으면은 오히려 여기서 나오는 매출들이 우리 직원들을 인근에 그냥 월세를 얻어줘도 될 정도로 효율이 나와요. 그리고 전체 호텔의 매출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만 해도 한 달에 한 600만 원씩은 추가 매출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넓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데들은 사실 이 방 자체를 다인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스테이 공간처럼 생각하고 꾸며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모텔스러우면 더더욱 안 된다 라는 기준을 또 갖고 만들고 있죠. 여기는 20만 원 이상이고요. 성수기나 주말 때나 이럴 때 되면은 3, 40만 원까지도 받는 그런 객실이 되는 거죠. 4인이 편하게 묵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욕도 할 수 있고, 스파 경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다이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파티룸 개념의 객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스피커 있죠. 그래서 저도 여기는 가끔 와가지고, 이제, 목욕, 혼자 조용히 이제 스파하고 싶을 때, 음악 틀어놓고, 저기서 스파하고, 이제 야경도 괜찮잖아요. 예, 그런 이제 객실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여기 입구 되게 깔끔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간판 같은 거는 이쁜 카페처럼 하자. 근데 저 위에 보시잖아요? 저거 손 하나도 안 댄 거예요. 기존 거 그대로 살린 거예요. 대신 이 아래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소로니까 이 하단부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입구 부분은 굉장히 예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외관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진짜 여기는 여관 같았던 거. 그거를 무인 호텔로 바꾼 거예요. 여기는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18객실이 있던 호텔인데 8개로 객실을 통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객실이 엄청 커졌겠죠. 대신 객단가를 그만큼 높게 받고 원래 18객실에서 만들었었던 매출보다 매출은 더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2명 이상 줄었잖아요. 아예 무인 호텔이니까. 그러면서 비용은 낮춰가지고 만든 게 이제 이런 호텔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바꿨는지 또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여기는 프론트가 없어요, 호텔에. 그래서 아예 이렇게 완전 무인화가 되어 있고, 들어오면 이 영무원이 이제 인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 보면 이것도 신문 모양인데 이 호텔의 정보지예요. 하나씩 갖고 가서 읽을 수 있어요. 신문 같죠? 네. 여기는 약간 어떤 컨셉이냐면 방이 통합했으니까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기차에서 하루 자볼래? 하는 컨셉이에요. 실제 기차를 지금 탄 느낌을 주려고 하는 로비예요. 피디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피디님. 그러면 우와. 이러면 기차 티켓이 나와요. 우와. 너무 귀엽다. 네, 재밌죠? 그리고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좁은 면적의 엘리베이터를 신설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공간의 로스가 너무 커져서 수익률이 또 떨어져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갈 때도 좀 보는 맛이 있게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불편해하지는 않으세요, 손님이? 불편해도 되지만 이런 감성이 있으면 그래도 오케이 그냥 계단 올라갈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네, 들어보세요. 이게 원래 3객실이었던 객실을 한 객실로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차에 탑승하신 것처럼 이제 하는 겁니다. 지금 의자도 굉장히 기차 같지 않나요? 실제 이 밖에 풍경이 보이듯이 기차 탄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하는 거예요. 원래 모텔들도 이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 오늘도 벌써 여기 만실됐어요. 우리 빨리 보고 나가야 돼요. 이런 아이디어는 보통 네. 어디서 얻으세요? 여기는 다른 거보다 너무너무 협소한 객실이기 때문에 한 객실씩 팔아서는 여기는 가치가 없는 객실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객실을 통합하게 되면 우리는 높은 객단가로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게임으로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텔을 찾아올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뭘까 했을 때 세 객실을 통합해서 길어진 레이아웃에 대한 약점은 이렇게 기차 컨셉은 원래 기차는 기니까 그런 컨셉으로 우리가 감추고 그 다음에 이 호텔 자체가 사진 찍을 만한 포인트들을 많이 만들어줘서 인스타그램에서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회전율도 우리가 받쳐줄 수 있을 것 같다. 객단가와 같이.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 호텔을 만든 거고요. 투숙객 입장에서는
호텔도 모텔같이 만들어 놓으면 모텔이라고 느낄 거고요. 모텔도 호텔같이 만들어 놓으면 호텔이라고 느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저 여기 보면 이런 컨텐츠들이 다 있어요. 이 컨텐츠 함을 열어가지고 실제 컨텐츠를 즐길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이걸 열면은 프랑스의 LP를,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요. 저 욕조에다가 뿌려가지고 저녁에는 목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그 목욕을 하면서 어울리는 음악을 여기다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1층에서 봤었던 이 호텔에 이용 정보지를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의미는 여기는 무인이잖아요. 그래서 뭘 많이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지 않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방이 얼마예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하고요. 뭐 주말이나 이럴 땐 더 올라가죠. 이런 방이 8개가 있는 거예요. 이 호텔은 한 달에 3천만 원대 중반에서 4천만 원까지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정도 매출이라 그러면 이전에 통합하기 전에 낼 수 있었던 매출보다 약간 더 높은 매출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완전히 무인이고 오전 시간대에 청소팀이 파트타임으로 출근을 해서 오후에 퇴근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용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이 건물은 시공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여기는 총 8억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걸 40개를 동시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지난해 이제 재무제표 기준으로 한 370억 정도를 했어요.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도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또 다니고 있습니다. 목표 금액이 있으세요? 저희는 700억 초반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작년 6월에 종합건설면허가 나왔어요. 그래서 신축 프로젝트를 지금 막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규모가 큰 이제 공사건들이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어가지고 아마 올해 연말 정도 되면은 아마 저희가 목표하는 700억대 초반 정도의 매출은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더 열심히 올려보려고 지금 또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촬영해보시니까 좀 네. 어떠셨어요? 네, 오늘 PD님들께서 질문도 너무 잘 해주시고 해가지고 전 되게 색다르고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채널에서도 유튜브를 촬영하기는 하는데 또 이렇게 정말 이게 대본이 없이 가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질문을 막 이렇게 받으면서 또 촬영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 채널이 이런 여러 가지 직업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보는 채널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낙후된 모텔 같은 것들만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바꾸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가 만든 거 한번 또 집 근처에 있다면 한번 이용해 보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맨이 화이팅! 이런 시스템은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테이블링 QR 오더라고 하는 건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거 한 달에 아, 진짜요? 기존의 테이블링 오더보다는 한 5분의 1 정도 완전 저렴한 가격이어서 저도 바로 신청했어요. 장사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기존 거는 충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도 되고, 청소할 때 엄청 거슬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이제 터치가 잘못되면은 주머니 미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짜증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서 너무 편리해졌어요. 진짜. 인생이 달라졌다니까요. 그리고 매장 분위기랑 디자인에 맞게 디자인 커스텀을 해주는 거거든요. 엄청 예쁜 거 같아요. 손님들이 직접 본인 핸드폰으로 주문할 수 있어서 엄청 편리하고요. 보셨죠? 주문 들어오는 속도. 업계에서 제일 많은 포스기랑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사장님들 기존에 쓰시던 결제 환경 그대로 옮겨서 쓸 수 있어서 엄청 편리합니다. 웨이팅 1등 업체 테이블링에서 만들어서 믿고 쓸 수 있는 QR 오더 서비스. 30대 자영업자 이야기 채널을 보고 문의해주시면 다양한 혜택과 설치비 면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